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수식단을 공모해 조리법을 책으로 만든 건데요. 몇몇 요리는 조리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자체 채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우 스테이크 솥밥, 이색 달걀말이 등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육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식재료 구입비 인상 등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한 논의도 추진 중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급식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 사례가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맛있고 영양 가득한 음식의 조리 환경도 개선돼서 학생과 종사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2.8도, 청송 영하 3.2도 등으로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 모두 기온이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양 11도, 봉화 예천 12도 등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가끔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주시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인 이른바 디딤씨앗 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등의 자립기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아동적립금의 2배를 적립해줍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올해 디딤씨앗 통장 예산은 지난해 1억 6,656만 원에서 올해 4억 2,9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을 기존 12세부터 17세에서 0세부터 17세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까지로 범위를 확대했고요. 가정위탁, 시설 입소 아동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은 아동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한파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로 시작했고 낮에는 14도까지 올라 평년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월의 첫날인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눈비 소식이 있고요. 절기상 입춘인 일요일에는 또 한 번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4년 만에 해병대 사격훈련이 재개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사격훈련이 재개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로 중단된 후 4년 만입니다. 이번 사격훈련 재개는 주민 동의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조정회의에서 지역민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제1해병사단, 포항시, 풍산 모두 조정서에 최종 합의했고요. 국방부는 오랜 기간 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성리 주민의 이주와 방음벽 설치 같은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고요. 훈련장 주변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군의 실전적인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2도 높은 8.5도, 습도는 67%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은 해상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2024년 울릉도 눈축제가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설렘 가득한 눈체험을 주제로 진행되는 울릉도 눈축제는 울릉의 눈과 겨울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전시 행사, 개막 행사,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개막 행사에서는 축하 공연과 함께 눈썰매 타기, 눈스키 체험, 겨울놀이 체험, 설피 신고 달리기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으며 이 밖에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 울릉도 특산물인 고로쇠 홍보관도 열릴 예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예년보다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울릉도에 오셔서 겨울의 낭만을 즐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안동소주 잘 아시죠? 이 안동소주는 경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이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위한 품질 인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줌 인터뷰에서는 경상북도와 함께 안동소주의 세계화에 나선 안동소주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동소주 맛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도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혹시 드셔보셨나요? 맛봤습니다. 네, 근데 도수가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깔끔한 맛이었어요. 네. 네. 그 안동소주는 이제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정통 소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동 소주는 700년 전에 네. 개경과 안동을 중심으로 이제 고려 시대 때 시작된 걸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때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특히 안동은 충렬왕과 국민왕이라는 두 왕이 네. 임시 수도로 이제 정해서 한동안 여기에서 이제 기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그 원나라의 그 기술이었던 소주가 네. 안동에 자리 잡았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1500년대 되면 최초로 안동 소주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레시피를 이제 공표할 수 있는 단계에 안동이 이르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조선 시대 500년 동안 또 안동을 중심으로 이제 그 소주라는 거는 돈이 꽤 많아야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막걸리를 먹던 시대에 네. 소주라는 거는 뭐 군불도 많이 떼야 되고 또 쌀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소주가 사치품으로 지정되면서 때로는 금지가 될 만큼 돈이 있어야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랬군요. 그런 환경에서 보면 안동이 이제 사대부 집안들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재력들이 좀 받쳐줬었다고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동을 중심으로 소주가 이제 성행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은잡방, 뭐 음식 디미방, 온주법 이런 조선 시대의 그 음식 조리서들이 네. 안동을 중심으로 이제 발달했는데 그 안에 소주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소주 만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레시피가 이제 등장하는군요. 네네. 예. 그렇게 이제 500년 동안 잘 유지되다가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했었지만 네. 현재 다시 19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이제 가장 좋은 명품 술로 이제 지정이 됐고 네. 뭐 민속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뭐 국비는 물론이거니와 뭐 청와대 명절 선물, 예. 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즐겨서 마시는 그런 명주가 됐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안동 소주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700년이나 된 역사가 네. 아주 오래된 소주인데 네. 그 안동 소주협회 초대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안동 소주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근데 이 안동 소주 협회는 지난해 결성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동 소주의 역사와 좀 별개로 이제 작년에 안동 소주 협회가 이제 발족을 했는데 네. 안동 지역에 이제 9개의 소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습니다. 아, 안동 소주를 네, 만드는 네. 곳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동 소주는 한 회사에서만 만들 거야라고 하는 상식을 깨고 이제 9개의 회사가 만들고 있고요. 그 9개 회사들이 모두 모여서 상호 간에 좀 협력도 하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좀 같이 해서 세계 좀 진출해 보자 이런 예. 이제 의견들을 좀 가졌고요. 네.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동 소주의 과연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안동 소주의 규약을 좀 만들고 네. 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좀 그렇군요. 더 나아가면 전 세계가 이제 되게 주목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품질이 어느 정도 되면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 예, 안동 소주도 그러한 지리적 표시제를 목표로 이제 현재 그 협회가 결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거는 그럼 어떤 걸 표시하는 건가요? 규정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만들어지지만 네. 안동 소주라고 한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서 우리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러한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라고 오. 하는 그러한 표시제가 될 겁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안동 소주를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협회장이어도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조금 쑥스러운 게 저희가 가장 안동 소주에서 막내고요. 늦가기로 이제 안동 소주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40이 넘어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제품을 출시한 지도 이제 겨우 한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시군요. 제가 내고 있는 소주의 이름은 이제 안동 진맥 소주라고 하는 소주입니다. 어떻게 해서 안동 소주를 그러면 만들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했었던 일은 이런 술 만드는 거랑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네. 자동차 회사들을 위해서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 임베디드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7년 정도 제가 귀촌을 해가지고 안동에서 농사를 좀 지었고요. 특히 네. 이제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 제가 술도 좋아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와인 소믈리에 자격을 따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 예. 안동을 오니까 이제 사과 주산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밀농사만 갖고는 좀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와인을 좀 만들어 볼까도 시도를 했었는데 제 여건상 이제 와인은 아무래도 숙성이라든지 또 보관 혹은 유통 기간이 짧다 그렇죠. 보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면 제가 농사짓는 밀을 가지고 안동에 그 유명하고 역사가 오래된 소주를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농사지은 걸 가지고 연구를 거쳐서 네. 출시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안동 소주의 품질 인증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됐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안동 소주 기준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안동 소주 그러면 예. 안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여러 명주들을 보면 그 지역명을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카치 위스키, 그렇죠.
혹은 뭐 데킬라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네. 꼬냑, 뭐 샴페인 이런 게 전부 도시의 이름이거나 혹은 지역의 이름인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술의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보면 그 술을 만드는 대표적인 산지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뭐 3년 이상 숙성을 한다든지 네. 혹은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증류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한 20가지 정도 되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치게 되죠. 그렇게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치는데 그런데 이런 품질 인증은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안동소주 업체가 스스로 우리 제품 좋아 이렇게 하면 사실 신뢰를 받기 어렵죠. 네. 네,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업체도 나섰지만 전문가들, 뭐 네. 대학 교수,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의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안동소주를 어떻게 하면 더 품질 관리 혹은 전 세계적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까 해서 네.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러한 품질 인증을 해주자라고 하는 도지사 품질 인증 기준을 마련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저희가 그러한 품질 기준에 맞추고 품질이 인정된다면 경상북도의 도지사께서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예. 그러면 품질 인증 기준을 받게 된 건가요? 이번에? 네, 이번에 이제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예. 이제 9개의 회사들이 이제 그러한 제품이 있다면 중간에 이제 또 공인해주는 그러한 연구 기관이 이제 있을 텐데요. 네. 그 기관에서 이제 각 제품들을 검사해서 그러한 기준이 된다면 인증을 줄 겁니다. 그 조건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우선 안동 소주기 때문에 무조건 안동에서 생산된 공유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안동에 소재해서 직접 제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증류식 소주여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작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안동 네. 소주를 그거는 부합하지 않죠. 그러네요. 네. 예.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품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료의 품질 기준도 있습니다. 뭐 네. 수분이라든지 혹은 뭐 쌀알이라든지 이물질이 예.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이런 규정도 정해졌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소비자들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믿고 안동 소주를 네.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맞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안동 소주들이 K-위스키로 이제 해외 무대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사업들 어떻게 추진하실지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럴게요. 저희가 이제 이런 기준을 만들었지만 네. 실제로 또 저희가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올해 저희가 해야 되는 뭐 물론 도나 시의 지원도 받지만 저희가 저희 브랜드 정체성을 위해서 어떤 BI 개발을 좀 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왕이면 품질 인증을 받은 그러한 술들을 공동으로 아주 이쁜 병에다가 좀 담아서 한번 사업을 판매해보자 해서 공동 주병을 만드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마케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문으로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네. SNS 좀 홍보 좀 하자. 그 다음에 네. 더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바로 시도하는 게 해외에 이제 유명한 그런 박람회에 나가서 네. 안동소주 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알겠습니다. 이런 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 메뉴 리스트에 이제 안동 소주가 당당하게 오르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 소주협회 박성호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 명절 설이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설 명절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배아현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다복다복 설명절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문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떡국 만들기 체험과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체험 행사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자,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네, 낙이 없어요, 낙이. 하나, 둘, 셋.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 가족문화 특성화 사업팀 팀장 이성주입니다. 저희 오늘 행사는 이제 설을 맞이해서 결혼 이민자분들과 외국인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했었고요. 1부는 떡국을 만드는 직접 요리까지 해보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2부는 저희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윷놀이까지 전통놀이까지 진행되는 마당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떡국떡을 가져와서 직접 육수를 우리고 고명도 만들어보고 직접 끓이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나라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섞여서 진행을 했었고요. 총 4개 팀으로 해서 말을 2개씩 팀별로 배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오신 지 조금 되신 분들은 뭐 이미 여러 번 만들어 보셨지만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끓여보는 분도 있었고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전문 강사님도 오셔서 배우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직접 만들어서 아무래도 먹다 보니까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센터를 오더라도 거의 수업을 듣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 나라 친구들이 함께 섞여서 다 같이 조금 재밌게 즐겨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놀이는 흥이 있다 보니까 다들 너무 즐겁게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행사에서는 상체만한 크기의 윷을 직접 던져보고 서로의 말을 잡아가며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결혼 이민자들의 소감도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사집을 사주매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할 사이는 벌써 한국에서 8년이나 사고 됐습니다. 사랑스러운 남편에게는 떡국을 직접 만들어주라고 참석하였습니다. 어려운 거 많지 않지만 문화가 차이하고 언어가 다른 거 없어요. 아는데 안 해봤어요. 오늘은 조금 해봤으니까 너무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도노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는 지 12년 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애들 3명을 키우고 있고요. 제가 원래 이 다문화 가족센터를 옛날부터 계속 이용하고 왔어요. 근데 밴드를 보고 올라왔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직접 메시지도 오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고 일단 신청하고 와보니까 진짜 재밌고 윷놀이도 지금 처음 해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스유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2년 되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의 음식 친구들이랑 같이 떡국도 만들고 윷놀이도 같이 놀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또 여러 나라에 온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어하고 외국인 애기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한국 애기들한테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는 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 센터장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가족센터 센터장 서은주입니다. 달성군 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가정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뭐 한부모, 조선, 또 1인 가구 이런 지원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이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자녀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설 명절이 가까워서 명절을 전후해서 저희가 이제 한복 체험이라든지 또 국 체험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윷놀이하고 같이 해서 재밌게 즐겁게 이제 타향에서 맞이하는 명절에 대한 보국 생각이 많이 날 테니까 함께 이제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달성군 가족센터는 지역이 굉장히 좀 넓고 주민들이 찾아오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아웃리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양한 가족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센터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센터를 자주 이제 오픈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위기, 취약, 이런 어려움을 가진 가족들이 우리 센터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정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이 힘든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들이 있다면 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시와 함께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시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고요. 네. 오는 2027년까지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살펴보고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 사례와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계획은 뭔가요? 네, 지방시대위는 지난 29일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 5대 전략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5대 전략 프로젝트.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사람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머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위원회는 수도권 1극 체계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 5대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 5대 전략은 지방 분권, 교육 개혁, 혁신 성장, 특화 발전, 생활 복지입니다. 네. 이렇게 5대 전략만 들어서는 어떤 일이 추진될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구체적인 내용도 있나요? 네, 다소 추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위원회가 내세운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3종 프로젝트요? 네, 위원회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비수도권 생활 인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우선 제시한 게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1주택자를 계속 간주하도록 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일명 세컨드홈 활성화 추진을 포함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 중 하나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예, 또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도록 이제 관광 인프라도 조성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기존 5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한 미니 관광단지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하기로 했다고 하군요. 네. 3종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외국인 유입이 늘도록 지역 특화형 비자 이제 그 외국인 유입이 이제 계속 늘어나도록 부여하는 이제 비자를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농어촌 활력 증진 방안으로는 민간 투자와 연계해서 농어촌 정주 요건 개선과 정책 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네. 그리고 별도로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는 보상을 강화해서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이제 의료인들을 유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것도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었는데 인구 유출 현상과 관련된 대책도 있나요? 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그동안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특구 지정이거든요. 예. 네, 교육발전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이제 나뉘는데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과 지창업, 나아가 정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발전 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 유아기부터 초중고
중고등학교 및 이제 대학교까지 지역 내에서 진학을 하고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해서 지역 인재 유치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과 산업 연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도 대학인 글로컬 대학 지정 등으로 지방 대학을 활성화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예, 우동기 위원장은 설명회 자리에서 지방 정부 중심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대 비해서 교육에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해마다 수능 기간이 이제 되면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자주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을 이제 그 수도권 이제 일극화에 좀 가장 큰 요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방대 인재 양성과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한다는 지방시대위의 설명도 이런 점에서 비롯된 걸로 분석이 되고요. 네. 실제 지방 사립대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 최근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0년에서 2020년 수도권 대학으로의 신입생 집중이 심화한 걸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신입생 충원율이 악화했고 지방 사립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과 유사했음에도 지방 국공립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는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반면에 2020년에는 대구 경북권 대학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과 전라 권역 전체 대학의 취업률이 하락한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예, 지역 대학의 취업률이 하락했다는 거죠. 네. 예. 반면에 수도권 대학, 대전 그리고 그 근교에 있는 대학들은 같은 기간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한층 심화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를 연구한 연구진은 획일적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정책보다는 대학 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지방시대위가 지역 특성에 맞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와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 공백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지방시대 과제로 제시됐는데 지역 의료 공백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전공에 이어서 인턴 모집에서도 미달 사태가 속출해서 향후 이제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이루어진 인턴 모집에서 다수 대학병원의 지원율이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경북대병원은 91명 정원에 79명, 영남대병원은 47명 정원에 44명, 대구가톨릭대병원은 37명 정원에 24명만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지원율은 경북대병원이 86.81%, 그리고 영남대병원이 93.61%, 가톨릭대병원이 64.86%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 파티마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51명, 21명 정원에 맞춰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원율 100%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이보다 앞서 이루어진 전공의 1년차 추가 모집에서는 정원을 채운 곳이 내과 계열뿐이고 산부인과나 소아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조차 좀 찾지 못했다고 아예 합니다.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다른 필수 의료 과목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실정이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거 정말 필수가 아닌가 싶은데 대구시가 지방시대위와 함께 이제 발표한 초광역권 발전 계획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대구시는 미래 신산업 중심 글로벌 도시를 청사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될 때 수반되는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무기로 해서 첨단 산업과 관련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시는 시의 대구 경북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통합신공항과 공항 배후 경제권, 그리고 공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달빛 척도와 대구 산업선, 대구 광역철도, 그리고 803 관통도로와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이제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내용이 담겼고요. 그리고 제2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등 미래 신산업 첨단 제조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도심융합 특구와 수성 알파시티 혁신도시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 클러스터 구축도 함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구체화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방안도 제시됐습니까? 네.
계획을 구체화할 핵심 과제로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 그리고 바이오 의료 개발 생태계 조성, 이어서 AI 및 로봇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이제 K 콘텐츠 관광지대 및 브랜드화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대구시는 특히 바이오 의료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명 모빌리티 중심의 이제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고 오는 2027년까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공항 물류를 기반으로 한 전략 산업도 육성할 계획인데 조야에서 동명 광역도로와 성주에서 대구로 있는 고속도로, 그리고 북구미 IC와 군위 분기점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대구 경북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신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일일 생활권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네, 경북도에서도 지방시대를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죠? 네, 경북도도 지방시대를 앞당길 인재양성 교육과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 투자 활성화 등에 약 3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산하에 있는 지방시대위를 이제 만들어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지방의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101개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공항 신공도시를 만들어 공항 중심의 경북 경제권 활성화를 모색하고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구축과 경북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경북형 농업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지방시대위가 대구에서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 막대한 투자 계획을 또 잇따라 내놓아서 지방시대를 좀 역행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지역의 특화에 맞춰서 이를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좀 2027년까지의 지금 거대 프로젝트들만 이제 구상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진행을 한다면 지역 특화에 맞출 수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경북일보 전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달성군 마을방송국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네, 달성군 마을방송국은 달성군 육아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마을방송국인데요. 흔히들 방송국 하면 지금 듣고 계시는 KBS처럼 TV나 라디오를 켜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떠올릴 텐데요. 네. 마을방송국은 요즘 많이 보시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도 방송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이웃들인데요. 방송의 내용 또한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친숙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달성군 마을방송국은 2020년에 설립된 방송국으로 달성군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나누고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현재는 정회원만 102명에 이르는 공동체입니다. 정회원만 102명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작은 규모지만 네, 마을 공동체로는 비교적 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정회원이 102명에 이르는. 예. 자, 소소한 일상을 다룬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보통?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들을 마을 방송국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마을 방송국의 장점인데요. 예를 들면요? 달성군 마을 방송국에서도 이제 시를 읽거나 뭐 좋은 음악을 함께 듣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주는 아빠 놀이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빠 놀이학교는 실제 3부자가 출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3부자요? 예, 아버지와 이제 아들 두 분 이렇게 예. 출연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엄마와 아들이 이제 출연해서 아들은 뭐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싶은데 엄마는 과일을 좀 더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하면서 또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합니다. 이처럼 달성군 마을방송국은 우리가 평소 겪는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한편으론 달성군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관해 달성군의 정책 입안자와 함께 대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달성 군수를 직접 모시고 올해 군정 계획을 듣는 자리를 2차례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행정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마을방송국은 작지만
다양한 때로는 이제 편하게 때로는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달성군 마을방송국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황선행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방송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송 수업을 듣고 편집도 배워보고 방송 소재를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일기생들이 우리도 방송을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달성군 마을방송국을 시작하게 됐고요. 주민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컨텐츠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졌어요. 일기생들 중에 이제 달빛 머무는 곳 만화경입니다라는 그 음악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연 소개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계속 방송을 나가고 있고요. 내가 모르던 음악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곡을 사연하고 같이 들어서 좋다 하시는 분도 많아서 들으시는 분도 제법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 놀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아빠가 놀았던 장면을 아이들하고 같이 대본 쓰고 녹음을 같이 하는 방송이에요. 저희는 음악, 노동, 환경, 교육, 육아, 일상까지 저희가 다 포함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주민이 그냥 만들어가는 방송국. 나도 듣고 옆집 사람도 들을 수 있는 편안한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이 저희는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직장인들이 많아요. 조금 더 많은 회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저희 달성군 마을방송국 주파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을방송국 주파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파수를 갖는 게 마을방송국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어떤 대구에는 사실 이제 주파수를 가진 공동체 방송국이 2개가 있거든요. 있군요. 예, 공동체 라디오 역사상 전국 최초로 개국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공동체 FM이 89.1MHz를 쓰고 있고요. 동구 안심에 있는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가 104.5MHz를 쓰고 있습니다. 예. 두 방송국은 방송국을 중심으로 읍면동 반경 정도의 주민들만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파수를 통해 듣는 사람들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파수라는 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활동을 어떤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저 취미 모임이 아니라 동네 대소사를 다루는 정식 단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 주파수를 얻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도 무겁고 더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방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개관식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달성군 마을방송국은 2020년에 설립이 이미 되었습니다. 방송 장비만을 그런데 이제 방송 장비들만을 이제 드리는 독립된 공간이 없었는데요. 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넓은 공간 한 켠에 방송 시설을 마련해서 방송을 해왔던 것이죠. 예. 저희도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지만 녹음을 할 때 방음이 무척 중요한데요. 그렇죠. 도서관 공간에 아이들이 와서 계속 놀다 보니까 녹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나지 않기도 했고 공간 자체를 이제 복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좀 어수선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옮겼나요? 예, 그래서 아파트 내 적당한 공간을 골라서 방송국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관련 예산은 이제 저희 공모사업 중 하나인 공유공간 조성사업 마을 나눔터 사업을 사용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방음 장치도 그러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방음 장치도 있고 아파트 관리실 옆에 있는 창고 공간을 네.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정리해서 외부로 드나들 수 있는 문도 뚫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두 구획으로 나눠서 하나는 방송국, 하나는 사무나 적경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지난 1월 18일에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방송국 같은 그런 어떤 공간을 예. 다시 만든 건데 달성군 마을방송국 개관식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협동조합 달성군 마을방송국 개관식을 계획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11일쯤에 먼저 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공사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장비 이동이 간단치 않아서 1월 18일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앉아서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 방송 제작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겠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방송을 만들게 되었는데 집에 가는 시간이 늦고 힘들고 해서 방송국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나눔 사업터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달성군의 여러 가지 이슈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달성군에 있는 기관단체가 있거든요. 그 기관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했고 다행히 많은 분이 들으시더라고요. 저희들과 같이 각 지역에 나눔 사업터를 하고 싶어 하든가 방송국을 만들고 싶어 하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대구시나 달성군 지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관식 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방송국 회원분들이 참으로 좋아하셨겠어요. 이렇게 단장됐잖아요. 새로운 공간이.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개관식 현장에 있었는데요. 달성 군수와 의원들도 오셔서 축사를 해주었고요. 물론 이제 현판식을 다는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 내에 이제 다른 마을 방송국이 8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분들께서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네. 달성군 마을 방송국에서는 오신 분들께 떡을 드리면서 개관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잔치였네요. 예, 잔치처럼 네. 시끌벅적하게 저희가 네.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오셔서 개관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만큼 달성군 마을방송국이 그간의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왔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달성군 마을방송국의 박대규 대표님과 황선행 사무국장님께서 특히나 많이 애를 쓰셨고요. 100여 분의 회원들께서도 사실 이제 방송 콘텐츠 하나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개월간 교육을 받고 소재도 찾고 대본도 만들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모든 노고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마을방송국이 이렇게 새롭게 개관했으니까 더 좋은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더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대표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관심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을 공동체는 동네 여러 단체나 이제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확장하고 성장하는데요. 마을 공동체가 성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달성군 마을방송국은 앞으로 달성군 문화센터, 우리마을 나눔교육추진위원회 그리고 인근 학교와도 협업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청소년 기자단도 만들어서 지역을 취재해서 동네에 생생한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관들과 연계해 지자체가 도움을 준다든지 취재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함께 좀 나눈다든지 하는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이 있다고요? 예, 저희 마을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이 지난 26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관련 설명회를 내일 저녁 7시 30분 혁신공간 바람 2층 상상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설명회에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가 올해부터 비만 예방관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2월부터 체성분 측정과 1:1 집중상담 이벤트를 하고 6월부터는 저탄수화물 간편식 조리 실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회 조기 마감되는 슬기로운 비만관리 6주차 온라인 프로그램을 8주차로 확대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강놀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 가족 친화형 디지털 놀이터 달서 디지털 별빛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온 가족이 함께 별빛을 주제로 놀이와 문화, 학습을 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체험관에서는 모션 스캔, 모션 캐치 등 동작에 따라 반응하는 영상을 체험할 수 있고요. 실감관에서는 별의 비행, 행성 속으로 등을 주제로 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디지털 체험을 원한다면 방문해보시면 좋겠네요. 대구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대구 시립공원묘지와 공설봉원당을 정상 운영하고 사전 성묘,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해 성묘객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사전 성묘 기간을 운영하고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온라인 성묘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설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 요원을 추가 배치해서 불편사항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청도군이 청도의 주요 관광 명소를 앱으로 즐기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 이벤트는 주요 관광지를 돌면서 모바일 앱으로 인증 스탬프를 획득하고 정해진 개수 이상을 획득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인증 개수에 따라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 선물을 제공합니다. 주요 관광 지점은 청도 읍성, 운문사, 와인터널, 청도 레일바이크 등 총 35개소로 청도 이외의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경북 유일의 만화특화 도서관인 상주시립도서관이 임시 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간에서 만화 특화 공간, 어린이 자료실, 다목적 홀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상주시립도서관은 임시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4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대구 경북의 하천과 저수지 39곳이 안전등급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하고 보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2등급을 받은 시설물의 절반가량은 저수지고 30%는 하천, 나머지는 도로와 항만, 어항순이었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극한의 호우가 내리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